사실 보면 얼굴은 우리가 눈썹을 기준해서 우리가 3분의 1, 코까지 3분의 1, 아래 3분의 1 이렇게 나눈 것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뾰족하게 하다 보니까 이 아래 3분의 1이 지나치게 각져 보이고 길어 보이죠. 그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오즈의 마법사 보면 마녀들 표현할 때 그치 뾰족한데 요새는 사실은 그런 마녀들 사진과 유사한 그런 사진사를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사용하는 필러 성분이 히알루론산이라고 그러면 사실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영구 필러를 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 뾰족하게 하려고 그러면 지나치게 뾰족하게 하려면 많이 반영구 필러는 비싸거든요.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반영구 필러를 뾰족하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마음에 안 들 때는 녹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갸름한 것이 좋지 지나치게 뾰족하게 이렇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특히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류 연예인들이 저는 볼 때는 턱선이 갸름한 것인데 이것을 지나치게 갸름한 것을 뾰족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아주 그냥 과도하게 뾰족한 사진을 가지고 옵니다. 이 비율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구 필러가 한하가 0.7cc거든요. 아테콜은 0.7cc, 벨라필은 0.8cc인데 이 정도 필러를 가지고서 보통 제 경험으로 보면 아주 뾰족하게 무턱이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2개 내지 3개 많으면 아주 턱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4개 이 정도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아주 어느 정도에서 약간만 뾰족하고 싶다면 하나도 충분하고 그래서 보통 하나에서 4개 정도 요 사이에 본인이 턱의 현재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보통 2개 정도 3개 이 정도 시술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4개 정도를 사용한다면 10mm가량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필러를 사용할 때도 예를 들면 필러를 이 좁은 면적, 턱 끝에만 넣는다고 그러면 면적이 적지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넓은 면적의 필러를 나눠 넣는다고 그러면 좀 돌출 정도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원하는 취향, 이 사례를 보여주면서 사전에 우리가 디자인을 하죠. 디자인하면서 어떤 것이 좋을까 본인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뾰족한 것은 지나치게 뾰족한 걸 원한다고 그러면 그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넣으면 그 부위에만 이렇게 산처럼 뾰족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필러의 하나 가격은 반영구 필러는 얼마 정도 합니까? 그래서 시술하는 가격. 반영구 필러 중에서 아테콜 같은 필러는 지금 들어온 지 한 30년 이상이 됐는데 사실은 시술하는 병원이 6군데 내지 7군데 정도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영구 필러는 일반 필러와 달리 시술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정이 된 병원에만 이렇게 공급하고 있어가지고 그 시술하는 병원의 가격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요새는 성괴라는 말씀 많이 하죠. 악광대 볼록하고 턱이 길면서 뾰족하고 마치 오즈의 마법사에 나온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걸 또 강남 스타일이라고 또 가지고 또 해외에서 그런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그것은 성형 괴물이라는 단어겠죠.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행히 그 들어간 필러가 일시적인 10개월 정도 유지가 되는 히알루론산 필러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그런 필러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뾰족하게 넣는다 해서 무리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필러가 없어졌을 때 이 겉에 늘어난 조직이 제대로 수축할 수 있고 또 울퉁불퉁한 표면이 울퉁불퉁한 그런 불규칙성이 없도록 그런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지나치게 뾰족한 건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얼굴은 이상적인 얼굴의 형이 있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형에 유사하게 갸름한 것이 좋지 뾰족한 것.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에 성형외과에서 개턱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개턱. 이것은 이제 필러로 지금은 마치 개, 우리가 푸들 같은 개를 보면 끝이 뾰족하죠. 전에는 턱 뼈를 너무 이렇게 돌려깎기 해서 뼈를 이렇게 사각턱 뼈를 앞에까지 갸름하게 이렇게 깎아서 마치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마치 이 푸들이라든가 개가 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를 잡아서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안면 윤곽 성형 수술하는 것이 한번 성형외과 학회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어느 분이 그와 같은 자기 수술 사례를 발표하고 이렇게 자기는 수술해가지고 만족도가 높다 할 때 어느 분이 플로에서 그러셨죠. 당신 그것이 사람 턱이냐 개턱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것을 사람 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그런 사례가 언론에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저런 사진을 가지고 오더라. 이것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저와 같이 뾰족하게 턱을 깎고, 사실을 보면 뾰족하게 깎다 보면 여기에 보면 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뾰족하게 깎기 위해서는 이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실제 이 부위에 감각이 없는 영구적인 성형 부작용 장애를 초래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그것이 잘된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진을 가지고 연예인들을 홍보하고 사진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학회라는 것은 같은 동일한 의학 지식을 가진 모임 집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당신 이것을 잘된 거라고 발표할 수 있느냐, 이것을 심하게 이렇게 질책하고 질문하고 토론이 열띠게 있었죠. 지금은 그것을 필러로 연출하는데, 필러는 그나마 이것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없어진 필러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팽창된 연부 조직은 지나치는 경우는 원하는 만큼 수축될 때 이쁘게 수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부가 비만이 심한 사람 지방 흡입을 과도하게 해나면 이 살이 그대로 탄력성이 유지가 돼서 달라붙는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많은 양의 필러를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연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